내가 이렇게 건물을 설계하고 싶어서 한 거는 많이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 지도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안녕하세요, 건축 꿈나무 그냥입니다. 지난번에 조금 오래되긴 했었는데 건축 설계 무조건 A+ 받는 방법이라는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영상과 관련해서 후속편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속편으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많은 분들이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연 이제 크리틱일 거예요. 중간 크리틱이 있고 그리고 최종 크리틱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크리틱을 임하는 자세라고 해서 제가 실제로 저는 크리틱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기 초에 설계 수업을 선택할 때도 정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위기나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좀 백그라운드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단 크리틱에서 중요한 게, 어떤 분들은 사실 복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복장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최소한 이제 예의를 갖추는 자리다 보니까 이제 슬리퍼를 신고 간다든지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머리도 안 감고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물론 많이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내가 어제 밤을 샜다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어느 정도 열심히 한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런 분들은 그냥 좀 지저분해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크리틱을 갈 때는 용모가 최대한 좀 단정하게.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크리틱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발표하는 능력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교수님들 앞에서 말을 잘해야 하고, 발표하는 순간에 그 순간에서만큼은 본인이 분위기를 장악해야 합니다. 발표를 잘하는 법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발표를 잘 못해도 설계가 좋으면 좋은 점수를 당연히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외부에 포장이 한 번이라도 더 이쁘게 쌓여져 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관심을 가지잖아요. 말을 잘하고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포장을 어느 정도 잘하는 친구에 대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발표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스스로 발전을 많이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크리틱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크리틱을 들어갈 때 크리틱에서 까이는 거는 내 작품을 보고 교수님들이 지적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크리틱은 나와 교수와의 싸움이 아니라 교수와 교수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학생일 때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없어서 후배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좀 힘들었었는데, 요즘은 보면 서바이벌 음악 방송 같은 게 많더라고요. 본인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스카웃을 해서 본인의 소속사에 있는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월말 평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연습생들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게 되면 SM 소속사 트레이너가 고생을 많이 했구나, 역시 YG네, 그런 등등의 코멘트들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즉 연습생을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소속사의 그 파워와 소속사의 능력들을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틱을 할 때 사실 여러분들 작품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작품을 통해서 서로 지도 교수님들끼리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내가 이렇게 건물을 설계하고 싶어서 한 거는 많이 없거든요. 따지고 보면 지도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한 것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평소에 지도 교수님에게 신뢰를 받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크리틱 중에 욕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의 지도 교수님이 용기를 내어서 약간의 실드를 쳐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건데요. 교수님이 자기 반 학생이 공격을 받을 때 실드를 쳐주는 것은 진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 포인트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번째 포인트는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수는 학교마다 나누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는 학부장, 그리고 정교수, 부교수, 강의 전담, 시간 강사 순으로 이렇게 힘이 있어요. 사실 학부장은 2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서, 아니면 뭐 몇 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서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설계 수업은 학년을 지도하는 정교수나 부교수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나머지 스튜디오는 강의 전담 교수나 시간 강사를 배정하게 되는데요. 강의 전담이나 시간 강사는 매 학기마다 같은 학년을 지도하는 정교수에게 밉보이는 행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몸을 사리기 일쑤예요. 대부분 강의 전담이나 시간 강사 자리는 학교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 학년을 책임지는 정교수가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못 보이면 다음 학기에 다른 강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런 관계를 이해하셨다면 이쯤에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떤 교수님 반을 들어가야 하는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정 교수님이 파워가 있고 정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 아무래도 크리틱을 할 때 다른 사람들, 다른 교수님들로부터 지적이 좀 덜 받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 교수님 수업을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본인이 진짜 크리틱에 자신이 없다면 사실 정 교수님 수업을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크리틱에 진짜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막 크리틱이 싫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저는 정 교수님보다는 오히려 시간 강사분이나 아니면 그 강의 전담 교수님 수업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좋은 점수를 필요하듯이 시간 강사님들도 자신의 학생이 좋은 작품을 해야지 자신이 교수님들이 모인 자리나 아니면 전시회 때 어깨를 필 수 있기 때문에, 강의 전담 교수님과 학생은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서로 윈윈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강의 전담 교수님에게 자신의 설계반에서 설계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기를 마음속으로 항상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정 교수님 반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요. 이분들은 실무에서 손을 뗀 지 오래됐기도 했고, 그리고 학생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사실 본인에게는 별로 큰 영향력이 없어요. 교수라는 직업이 원래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구를 하는 직업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교수님은 그냥 매년 지나가는 학생들의 작품을 보면서 딱히 영감을 받고 싶지 하지도 않아요. 정 교수님들 중에서 보면 실무 경험이 없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무에서 손을 뗀 지 오래된 분들도 꽤 많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건축을 책으로 배운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 교수님 수업을 들어가서 수업을 하게 되면 건축을 손으로 하기보다는 이론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하면 교수님들이 꽤 좋아하긴 해요. 점수를 받기가 좀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근데 한 학기 만에 이 이론을 공부하고 그 이론을 가지고 건축물로 이렇게 제시하는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그 기간적으로 충분한 시간은 아니거든요. 최대한 많은 스터디를 만들어서 잘 만들어진 스터디를 가지고 최종을 마무리하는 과정들이 중요하긴 한데, 마스터 정도 과정에 들어갔다면 본인이 이제 이론을 많이 공부해서 그 이론을 가지고 계속 안을 만들어가는 디벨롭하는 과정들을 하기는 좋아요. 근데 사실 그 학부 과정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정 교수님 수업을 들었을 때 발생된 이러한 요소들이 저는 늘 복불복처럼 느껴졌어요. 정 교수님들은 다들 본인들의 취향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건물의 모양들이 비슷비슷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모형을 열심히 만들었든지 아니면 판넬을 잘한다든지 CG를 열심히 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눈에 보았을 때는 그냥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되면 진짜 성적표가 뜰 때까지 누가 A뿔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실제로 성적이 나왔을 때 왜 제가 A뿔을 받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내가 확실히 하면 확실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강의 전담 교수님 반을 항상 들었었어요. 그래서 강의 전담 교수님은 항상 보면 필드에서 아직 현역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론적인 것들보다는 실무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디자인하는 감각도 그렇게 막 옛날 구시대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요즘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디자인하는 감각들을 많이 기를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과물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내면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게 확실한 거죠. 내가 책을 많이 보면 그만큼 티가 나고, 내가 스터디를 많이 만들면 그만큼 좋은 매스를 뽑아내면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형을 잘 만들어도 알고 CG를 해도 렌더링을 한 건지 스케치업 스크린샷을 찍은 건지 정도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그걸로 좋은 점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확실한 거는 저는 강의 전담 교수님 수업을 듣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물론 강의 전담 교수님을 듣게 되면 크리틱을 할 때 정교수님들한테 공격을 좀 많이 들어요. 정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초청된 정교수님들 같은 경우한테는 좀 크리틱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강사님들도 많이 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만만하니까.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 제일 만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크리틱은 많이 까이더라도 끼 말에 전시회를 보면 확실히 정 교수님 반보다는 강의 전담 교수님들 반들이 평균적으로 좋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 교수 반과 강의 전담 교수님 반을 비교해 보면 그냥 LH공사와 현대 아이파크죠. 아파트를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고, 이제 공기업과 사기업이라는 말이에요. 그 철밥통인 정 교수, 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의 전담 교수, 이 생태계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면 내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좋은 점수를 받는데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어디 가서든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들 생각을 많이 남겨주시니까 소통도 되고 좋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하우나 경험 등을 많이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